예, 이번 시간에는요, 임수가, 토를 봤을 때, 네, 관을 봤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이라는 거는 여자 사주에게는 배우자나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걸 뜻하고, 남자 사주에서도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걸 또 법적인 문제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자일주가 토를 봤을 때는 어떤 결론이 생길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무신대운을 만났다. 무신대운에, 예, 그렇죠. 무토라는 관을 달고 왔어요. 이게 남자 사주냐 여자 사주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그겁니다. 배우자궁의 변동을 달고 오는 무신대운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토가 신자진으로 인해서 이 무토가 제방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원국에 아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뻔하게 응용을 하면 재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자오묘 구조에 있을 때 무신대운이에요. 자, 이런 구조는 뭐냐면은 이렇게 묘유충의 좌우충이죠. 보이지 않게 요 자리만 빼놓고는 묘유충의 좌우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신대운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천간에 무슨 글자에 따라 얘기가 또 차이는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임수가 오화라는 날씨를 봤죠. 오시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의만목 갑진 을사 병호. 아, 이 자리는 병화가 와야 돼. 그렇죠? 왜? 낮 시간 오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글자에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바뀌어지지만 일단 얘네들은 빼고 얘기를 합시다. 네. 얘네들은 일단 빼고 자, 이렇게 묘유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자일주가 또 좌우충으로 내가 그 뿌리까지 깨져 있는 상태죠. 그럴 때 뭐 기왕이면 여자 사주라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응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여자 사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무관으로 합시다. 그래야지 더 재밌을 것 같아. 여자 무관사주야. 관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토가 없어. 예, 토가 없어. 그럴 때 무신대운이 왔죠. 관이 온 거야. 무토가. 근데 신금을 달고 왔어요. 그러면서 좌우축으로 깨져 있죠. 이럴 때 무신대운이 온 겁니다. 좋을까 나쁠까? 네.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돼. 왜? 원국의 이 구조는 뭐냐면은요. 지금 인성인 유금이 나를 생해 주려고 해도 묘유축으로 깨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유금은 사화나 축토가 오는 통로일 뿐이야. 사유축이 안 되죠. 왜? 묘유축으로 깨져 있는데. 타고나게 깨지기 타고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묘목도 똑같은 얘기야. 해수나 미토가 오는 통로이지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운에서 해나 미가 오면은 그때서는 해묘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이 묘유충에서 풀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신대운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무신대운이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죠. 원국에서 약한 거야. 그런데 내 뿌리 자수가 또 좌우충까지 돼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병화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럴 때 없는 거야. 그냥 요 임자라는 것만 갖고 병화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 인성은 깨졌고 내 뿌리도 좌우충으로 깨졌어. 이럴 때 무신대운이 왔잖아요. 이럴 때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왜 좋은 거냐? 무토라는 관이 신금을 달고 왔어. 그러면서 요 신금이 자수랑 만났죠. 그러면 신자진을 하죠. 자, 신금, 자수가 만나서 진이 온다고 했죠. 이 진토가 묘유충으로 깨져 있는 유금을 진유압으로 또 잡아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쿠션을 잘 생각하셔야 돼. 예. 3 쿠션을. 예를 들면은 지금 좌우충으로 깨진 상태에서 무신대운에 신금이 온 거잖아요. 그럼 얘가 신자진을 했어. 그럼 이 좌우충은 풀어졌어. 우화도 살아나. 맞죠? 자수도 살아나. 신, 자, 진.
무토의 뿌리 진토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 진토라는 글자는 유금하고 진유합을 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진유합이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간목이 참 좋아하는 땅이 뭐예요? 진토가 자갈 있는 땅이야. 진유합으로 묶여있는 땅. 간목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럴 때 오화라는 글자가 살아난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진유합으로 인해서 여기에 갑이 오면은요, 그 뿌리, 갑의 뿌리 인목이 이 글자랑 만나서 어떻게 인호술로 병화를 엄청 실히 키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응용하면은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무관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못한 무관이라고 치면은 이 무신대운의 무토라는 관으로, 무토라는 관이 달고 온 신금, 그러니까는 얘는 나한테 인성이고 얘는 또 관성이죠. 부모나 그 다음에 배우자나 또는 같이 왔으니까는 남편의 그러니까 나한테도 인성이고 남편하고 같이 왔죠. 그래서 시부모가 될 수 있죠. 나한테는 인성인 동시에 관하고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남편의 부모가 나한테도 인성이니까 시부모가 될 수 있고, 시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걸로 인해서 원국의 좌우묘 구조가 확실하게 풀어지는 거야. 신자진이 돼서 진유합을 해갖고 묘유충까지 해소가 됐죠. 그럼 이 묘목도 살아나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글자가 이 무신대운을 만났을 때 엄청 실이 좋아진다 라는 게 말이 된 거죠.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무신대운이 이거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저기 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진시라고 치고 이것도 이제 그냥 시만 바꿉시다. 갑진시다. 자, 이러면 무신년이 와갖고 신금하고 자수하고 진토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신자진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간목은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 사라져 버려. 그 간목이 쓰러졌다는 얘기는 이 임수라는 물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간목이라는 글자가 갑기압토. 내가 이 얘기,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진이라는 글자는요, 지금 이 물이 제방이 약한 거야. 물론 여기 묘유충이 됐으니까는 요 임자라는 글자가 그렇게 수량이 강하진 않지만 진토가 있기 때문에 자진이 된 거죠. 그러면 요럴 땐 수량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유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 간목이 버틸 수는 있어요. 왜? 완전한 친자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신대운이 왔어. 그럼 요 신금 때문에 완전한 신자진이 돼버려. 그러면 이때는 간목이 진토가 사라졌죠. 얘가 부목이 돼서 쓰러져요. 쓰러진다는 얘기는 이 간목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이 물이 가둬질 수 있는 제방의 역할이 전혀 안 만들어져. 왜? 갑이라는 글자는 갑기압토라고 해서 원래 간목은 기토랑 만나게 되면 갑기압토가 되죠. 보이지 않게 제방 역할을 해주는 게 간목인데 진토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간목도 쓰러졌죠. 그러면 갑기압토라는 보이지 않는 제방 역할을 못해요. 그럼 이럴 때 무신대운은 무토라는 관이 신금을 달고 와서 베리는 거죠. 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좋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안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운이라고 해도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 요 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다. 자, 이 무신대운 갖고 너무 많이 길게 끌었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이제 임자일주가 무자대운을 봤다? 아유, 무슨 말 하지 대충 아시죠? 배우자, 무토라는 관이 배우자 공황 동일한 글자가 왔어. 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부부간에 문제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수량이 강한데 무토가 약하잖아요. 그 원국에 이 무토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화가 강하다. 아니면 뭐 원국에 뭐 어떤 다른 글자가 이 무토를 지켜줄 수 있는 글자가 있다. 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좋을 리가 없겠죠. 왜? 내가 임자로 수량이 강할 때 무자가 온 거니까.
자, 그래서 무자대운은 대강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무진대운은 마찬가지예요. 임자일주가 무진대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토라는 건 제방이고요. 제방은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지만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화생토 받은 제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진대운이 써먹으려면은 원국에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병호생이다. 그 다음에 또 4월달이다. 옷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만이 무진대운이 올 때 이게 이제 쓸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 신자진이 돼갖고 자진으로 인해서 신이 따라와서 요 신이 또 인신자에 하는 그 구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자진에 달고 무토에 대해서는 이제 아웃라인을 한번 훑어봤고, 무인대운을 얘기해야겠죠. 무인대운이라는 얘기는요, 무토가 인목을 달고 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인목의 청간 간목이 요 무토에 심어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개연성이 그런 겁니다. 인목의 청간 간목이 심어질 수 있는 무토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인목은 인호술의 구조로 갈 수가 있겠죠. 임자일주기 때문에. 만약에 요 임자일주가 원국이 수량이 강하다고 칩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수량이 강하려면 일단 신자진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든 어쨌든 신자진 된 임수야 수량이 강한 거 맞죠. 그럴 때는요, 무인대운이 와서 요 신금, 금생수 해주는 신금을 인시축으로 쳐주는 게 좋겠죠. 왜? 수량이 너무 강하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대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무인대운이 도움이 되려면 조열한습을 생각을 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무호대운이다. 무토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더니 무토가 참 안 써지네요. 역시 임자일주고. 자, 무호대운이라는 얘기는 제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럴 때 임자 입장에서는 힘 있는 제방이 온 거야. 일단 좋아요. 네, 일단 좋은데 이것도 같은 얘기 또 반복해야 되는데 지겨우시겠네. 같은 얘기 자꾸 반복드려서. 좌우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원국에 좌우충이 없어. 근데 무호대운이 와갖고 좌우충을 하죠. 그럴 때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좋으면은 좌우충의 글자상의 이 틀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요, 부부가 주말 부부가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기러기처럼 떨어져 있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호대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 좌우충 구조가 어떻게 해소됐느냐, 주말 부부다, 월말 부부다, 뭐 기러기다,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됐을 때는 이 좌우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꼭 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호대운도 훑어봤고요. 무술대운이다. 항상 토일간은요, 진술충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니, 토일간이란다. 네. 갑자기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모르겠네요. 자, 무술대운. 수일간은 진술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결정이 됩니다. 늘 말하지만은요, 탁수가 되어 있는 물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못 마셔. 그거 공업용수로도 못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일간은 특히 대운에서 진술충리가 오는 시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뻔한 얘기지만 이렇게 신자 진토는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축토가 있고 여기에 술토가 있다. 술토는 운에서 와야 되니까 뺍시다. 미토라 해야 되겠네. 예. 이런 식으로
요런 구조일 때 술토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자진에서 오는 보이지 않게 진토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진술충미가 발동하는 거야. 무술 때문에. 자, 근데요. 이것도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은 진술충미가 발동을 안 하는 거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발동을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자, 무술대운의 사이가 좋으면 이 무술이라는 제방이 신자진의 물을 확실하게 가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미시니까는 병호, 정미. 그럼 정미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정이마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신자진 됐으니까는 요럴 땐 정이마비 안 되겠네요. 왜? 미토란 낮 시간 때문에 정이마비는 안 됩니다. 글자상으로는 합은 합이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요 미토란 낮 시간 때문에 요 임수에는 갈등, 병정 갈등이 따라올 수가 있고요. 그럴 때 무술대운이 오면 괜찮아. 왜 괜찮으냐? 술토가 지금 보이지 않는 병정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목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은 글자를 사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자, 일단 사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이 사주를 만들려면은요 여기에 갑이 일단 와야 돼. 그러면은 이 갑이 오려면은요 무계화 그럼 병지중사 무김이 갑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요런 사주가 있어. 개축생이 갑신월에 임자일주에 정미시다. 자, 이런 구조일 때 무술대운을 본 거예요. 만든 거죠 지금 제가. 그러면은 지금 축토 미토 그 다음에 여기서 술토가 왔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축, 술, 미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세 개의 토가 모여갖고 빠진 게 진토죠. 네, 이 진토가 와가지고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진에서 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진술충매의 이 세 개가 모여서 따라오는 진토가 자수가 있으니까 신자진을 했죠. 이러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말이 꼬이는데 자, 안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술로 인해서 신자진이 안정돼서 수량이 커진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물이 커졌기 때문에 정화도 취할 수 있는 거고 정임압으로 취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특히 신자진에서 밤시간 정화를 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개수라는 비견이 껄끄러웠는데 무토라는 글자가 있죠. 무기압으로 얘를 잡아줘. 자, 원래는요 진술충미라면 못 잡지만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 축토, 미토, 술토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게 진토라고 했죠. 그것이 이 사람이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았다면은 신자진이 돼서 확실하게 수량이 커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간목이 살아나요. 간목이 살아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미토 때문에 이 임수에는 보이지 않는 병화가 떠서 병정갈등을 만든다고 했죠. 그 병정갈등의 행위가 무술이라는 술에서 뭐 임목 얘기했잖아요. 왜 그걸 끄집어냈냐면 갑 때문에 그래요. 갑이라는 게 있으면은 정화가 됐든 병화가 됐든 상관이 없어. 특히 그 갑목이 무술이라는 토가 왔잖아요. 자, 원래는 개수 때문에 비견이 있는데 무토가 무기압으로 개수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개수가 무기압 화로 바뀐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얘기, 무토라는 관으로 인해서 개수라는 비견이 잡혔으니까 좋고, 덕분에 화가 떠갖고 재물이 되니까 더 좋고, 무토가 관이니까는 뭐 법적인 문제든 또는 땅이 됐든 여자라면은 아버지 자리 개수랑 만나는 거니까는 뭐 부친이 됐든 또는 남편이 됐든 무토라는 관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로 인해서 술토 따라오는 토가 진토라고 했죠.
이 진토가 신자진 배우자궁을 안정을 시켜줬어. 그럴 때 이제 병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간목이 살아나는 거고요. 간목이 살아나면은 병화나 정화라는 재물은 다 내게 되는 거야. 왜? 나는 신자진의 수량이 커졌으니까. 특히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갑이니까. 뭐 이럴 때 이제 관광호텔 레저와 인연 맺어서 재물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무술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네요. 무신하고 무술이 좀 고민, 하여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자일주가 기사대운. 자, 기토는요, 임수의 제방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무토도, 신자진 내에 있는 무토는 제방이 안 되죠. 하물며 기토 주제에 무슨 제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화가 사유축의 계열성을 지니게 되면은 이 기토가 갑을 끌어오죠. 그럴 때 제방이 돼요. 왜? 갑기합 뭐가 된다고요? 토. 보이지 않게 제방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는 제방이 안 되지만 갑기합토는 제방이 됩니다. 그러면 기사대운은 이 사화가 인신사회로만 안 가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사유축 시키면 되죠. 그 말로 인해서 사유축을 시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갑기합토의 제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말하는 것이 돈 되는 행위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기사대운도 그런데 기유대운이다. 대운에서 기유다. 이건 무조건 갑을 끌어와요. 그럼 제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제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물을 가질 수 있고, 물을 가졌다는 얘기는 화를 띄울 수 있고, 화를 띄우면 재물이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축이다. 네. 늘 얘기했지만은요, 대운에서 토가 올 때 진술충매를 만드느냐, 안 그러면 원국에 있는 거를 진술충매 해소해 주느냐, 요걸 잘 따지면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기축 대운이다. 당연히 사유축의 개연성 똑같은 이 사화하고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기축이다. 말하는 것이 사유축을 만들겠죠. 그리고 기축 대운에서는 말로 인해서 유금이 만나면은 그러면은 사화를 부를 수 있죠. 자,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말로 인한 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임수가 지금 화를 만들고 싶은 화가 재라고 했잖아요. 이게 재물이야. 예? 그러면은 사화를 만들고 싶죠. 왜? 재물이 뿌리니까. 이 사화가 오면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내가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자, 요럴 때 이제 기축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사유축의 개연성을 지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직업, 내가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는데, 나는 그런 직업이 아닐 때 어떻게 마음이 끌리느냐면요, 요리업, 음식업,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대운 10년 내내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세운에서 특히 더 작용을 하지만, 일단 그러한 개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사유축의 개연성, 그거에 해당되는 직업. 뭐, 그러니까 입이지 않습니까? 뭐, 말을 잘한다,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해대운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기토가 임자일주 입장에서는요, 해묘밀에 있는 기토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을까? 제방이 안 되니까요. 특히 기토가 해묘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을목이 심어진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토는 갑을 어지간하면 안 끌어와요. 물론 원국에서 뭐 유나 뭐 사가 있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죠. 사유축의 개연성, 여기 뭐 축토가 있으면 또 얘기가 틀려져. 그러니까 사유축의 개연성이 원국에 있으면은 기해대운이라 하더라도 기가 갑을 끌어올 수 있어요. 내가 타고난 자갈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개연성이 없을 때는 기토가 갑을 못 끌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묘미의 개연성 때문에 이 기토는 을목밖에는 안 심어지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해묘미에서 기묘대운이다. 예, 이것도 역시 큰 도움이 안 돼. 특히 묘는 천간 을이잖아요. 그럼 을은 또 경을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신자들 만들어서 수량을 더 키우면 이 기토는 소위 말하는 고전에서 말하는 기토타김들 하시죠?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미대운도 뭐 좋을 턱은 없죠. 네, 기미대운도. 그래도 이게 나름 뿌리 있는 기토지 않습니까? 이 기미대운이 진술충미만 안 하면은요, 진술충미와 해묘미로만 안 돌아간다면은 나름 괜찮아요. 네, 나름. 그렇지만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자일주들이 대운에서 이제 수량이 강한 임자라는 전제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해묘미를 달고 있는 기토는 그렇게 좋은 대운은 역할을 못해요. 큰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대충 그냥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량이 강할 때 얘기가 되는 거고, 수량이 약하면은 나쁠 게 없겠죠. 네. 뭐 하여튼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수일간들, 뿌리가 있는 물, 수량이 크죠. 그럴 때 토가 와갖고 탁수를 만드느냐, 제방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방이 됐을 때는 물을 가둘 수 있다. 물을 가뒀을 때는, 자, 여기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되냐면은, 제방이 됐다? 화생토를 받은 토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물적인 것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지. 예. 재물이 무죄가 됐든 아니든 상관없이 화생토를 받은 제방이란 말이죠. 이런 제방과 그렇지 않았을 때 제방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토일간이 술을 달고 온 토는 안 좋으냐? 또 그건 아니죠. 왜? 원국이 만약에 조열할 때 술을 달고 온 토일간이 나쁠 턱이 없죠. 그럴 땐 기해대운이라도 좋은 거겠죠. 조열할 때는. 그러니까 이 명조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응용력이라고.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소위 말해서 돌려봐야 돼. 머리가 몇 바퀴 돌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명조나 어떤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듣잖아요. 들을 때만 알아. 듣고 나서는 비슷한 명제가 와도 못 풀어요. 그 산 증인이 접니다. 제가 그렇게 10년을 해갖고 답이 안 나와갖고 명리를 포기할 뻔했었죠. 오행부터 했기 때문에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응용력을 자꾸 키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요게 이렇게 되면 3쿠션으로 무슨 작용이 생긴다. 이걸 어떻게 실관을 응용한다.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임자일주가 무슨 대운을 만났다. 솔직히 이 자체만 얘기하면은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무슨 글자가 대운에 무슨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 와중에서 응용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금과 수가 남았네요. 네. 자, 이제 임수 3개, 이제 목, 화, 토 끝났고, 금수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를 끝으로 이제 기초 강의가 끝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번 주에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주를 만들려면은요, 여기에 갑이 일단 와야 돼. 그러면은 이 갑이 오려면은요, 무계화, 그럼 병지증서 무, 김이 갑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요런 사주가 있어. 개축생이 갑신월에 임자일주에 정미시다. 자, 이런 구조일 때 무술대운을 본 거예요. 만든 거죠, 지금 제가. 그러면은 지금 축토, 미토, 그 다음에 여기서 술토가 왔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축, 술, 미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세 개의 토가 모여갖고 빠진 게 진토죠. 네, 이 진토가 와가지고 배우자궁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진에서 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진술충매의 이 세 개가 모여서 따라오는 진토가 자수가 있으니까 신자진을 했죠. 이러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말이 꼬이는데, 자, 안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술로 인해서 신자진이 안정돼서 수량이 커진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물이 커졌기 때문에 정화도 취할 수 있는 거고 정임압으로 취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특히 신자진에서 밤시간 정화를 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개수라는 비견이 껄끄러웠는데 무토라는 글자가 있죠. 무기압으로 얘를 잡아줘. 자, 원래는요 진술충미라면 못 잡지만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 축토, 미토, 술토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게 진토라고 했죠. 그것이 이 사람이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았다면은 신자진이 돼서 확실하게 수량이 커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간목이 살아나요. 간목이 살아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미토 때문에 이 임수에는 보이지 않는 병화가 떠서 병정갈등을 만든다고 했죠. 그 병정갈등의 행위가 무술이라는 술에서 뭐 임목 얘기했잖아요. 왜 그걸 끄집어내냐면 갑 때문에 그래요. 갑이라는 게 있으면은 정화가 됐든 병화가 됐든 상관이 없어. 특히 그 갑목이 무술이라는 토가 왔잖아요. 자, 원래는 개수 때문에 비견이 있는데 무토가 무기압으로 개수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개수가 무기압 화로 바뀐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얘기, 무토라는 관으로 인해서 개수라는 비견이 잡혔으니까 좋고, 덕분에 화가 떠갖고 재물이 되니까 더 좋고, 무토가 관이니까는 뭐 법적인 문제든 또는 땅이 됐든, 여자라면은 아버지 자리 개수랑 만나는 거니까는 뭐 부친이 됐든 또는 남편이 됐든 무토라는 관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로 인해서 술토 따라오는 토가 진토라고 했죠. 이 진토가 신자진 배우자궁을 안정을 시켜줬어. 그럴 때 이제 병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간목이 살아나는 거고요. 간목이 살아나면은 병화나 정화라는 재물은 다 내게 되는 거야. 왜? 나는 신자진의 수량이 커졌으니까. 특히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갑이니까. 뭐 이럴 때 이제 관광호텔 레저와 인연 맺어서 재물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무술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네요. 무신하고 무술이 좀 고민, 하여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자일주가 기사대운. 자, 기토는요 임수의 제방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무토도 신자진 내에 있는 무토는 제방이 안 되죠. 하물며 기토 주제에 무슨 제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화가 사유축의 계열성을 지니게 되면은 이 기토가 갑을 끌어오죠. 그럴 때 제방이 돼요. 왜? 갑기압 뭐가 된다고요? 토. 보이지 않게 제방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는 제방이 안 되지만 갑기압토는 제방이 됩니다. 그러면 기사대운은 이 사화가 인신사회로만 안 가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사유축 시키면 되죠. 그 말로 인해서 사유축을 시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갑기압토의 제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말하는 것이 돈 되는 행위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기사대운도 그런데 기유대운이다. 대운에서 기유다. 이건 무조건 갑을 끌어와요. 그럼 제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제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물을 가질 수 있고, 물을 가졌다는 얘기는 화를 띄울 수 있고, 화를 띄우면 재물이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축이다. 네. 늘 얘기했지만은요, 대운에서 토가 올 때 진술충밀 만드느냐, 안 그러면 원국에 있는 거를 진술충밀 해소해 주느냐, 요걸 잘 따지면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기축 대운이다. 당연히 사유축의 개연성 똑같은 이 사화하고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기축이다. 말하는 것이 사유축을 만들겠죠. 그리고 기축 대운에서는 말로 인해서 유금이 만나면은 그러면은 사화를 부를 수 있죠. 자,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말로 인한 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임수가 지금 화를 만들고 싶으면 화가 재라고 했잖아요. 이게 재물이야. 예? 그러면은 사화를 만들고 싶죠. 왜? 재물에 뿌리니까. 이 사화가 오면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내가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자, 요럴 때 이제 기축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사유치의 개연성을 지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직업, 내가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는데, 나는 그런 직업이 아닐 때 어떻게 마음이 끌리느냐면요. 요리업, 음식업,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대운 10년 내내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세운에서 특히 더 작용을 하지만, 일단 그러한 개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사유치의 개연성, 그거에 해당되는 직업. 뭐, 그러니까 입이지 않습니까? 뭐, 말을 잘한다,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해대운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기토가 임자일주 입장에서는요, 해묘민에 있는 기토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을까? 제방이 안 되니까요. 특히 기토가 해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을목이 심어진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토는 갑을 어지간하면 안 끌어와요. 물론 원국에서 뭐 유나 뭐 사가 있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죠. 사유축의 개연성, 여기 뭐 축토가 있으면 또 얘기가 틀려져. 그러니까 사유축의 개연성이 원국에 있으면은 기해대운이라 하더라도 기가 갑을 끌어올 수 있어요. 내가 타고난 자갈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개연성이 없을 때는 기토가 갑을 못 끌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묘미의 개연성 때문에 이 기토는 을목밖에는 안 심어지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해묘미에서 기묘대운이다. 예, 이것도 역시 큰 도움이 안 돼. 특히 묘는 천간 을이잖아요. 그럼 을은 또 경을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신자들 만들어서 무수량을 더 키우면 이 기토는 소위 말하는 고전에서 말하는 기토타김들 하시죠?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미대운도 뭐 좋을 턱은 없죠. 네, 기미대운도. 그래도 이게 나름 뿌리 있는 기토지 않습니까? 이 기미대운이 진술충리만 안 하면은요, 진술충리와 해묘미로만 안 돌아간다면은 나름 괜찮아요. 네, 나름. 그렇지만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자일주들이 대운에서 이제 수량이 강한 임자라는 전제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해묘미를 달고 있는 기토는 그렇게 좋은 대운은 역할을 못해요. 큰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대충 그냥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량이 강할 때 얘기가 되는 거고, 수량이 약하면은 나쁠 게 없겠죠. 네. 뭐 하여튼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수일간들, 뿌리가 있는 물, 수량이 크죠. 그럴 때 토가 와갖고 탁수를 만드느냐, 제방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방이 됐을 때는 물을 가둘 수 있다. 물을 가뒀을 때는, 자, 여기서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되냐면은, 제방이 됐다? 화생토를 받은 토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물적인 것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지. 예. 재물이 무죄가 됐든 아니든 상관없이
화생토를 받은 제방이란 말이죠. 이런 제방과 그렇지 않았을 때 제방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토일간이 술을 달고 온 토는 안 좋으냐? 또 그건 아니죠. 왜? 원국이 만약에 조열할 때 술을 달고 온 토일간이 나쁠 턱이 없죠. 그럴 땐 기해대운이라도 좋은 거겠죠. 조열할 때는. 그러니까 이 명조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응용력이라고.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소위 말해서 돌려봐야 돼. 머리가 몇 바퀴 돌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명조나 어떤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듣잖아요. 들을 때만 알아. 듣고 나서는 비슷한 명제가 와도 못 풀어요. 그 산 증인이 접니다. 제가 그렇게 10년을 해갖고 답이 안 나와갖고 명리를 포기할 뻔했었죠. 오행부터 했기 때문에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응용력을 자꾸 키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요게 이렇게 되면 3쿠션으로 무슨 작용이 생긴다. 이걸 어떻게 실관에 응용한다.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자일주가 무슨 대운을 만났다. 솔직히 이 자체만 얘기하면은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무슨 글자가 대운에 무슨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 와중에서 응용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금과 수가 남았네요. 네. 자, 이제 임수 3개, 이제 목, 화, 토 끝났고, 금수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를 끝으로 이제 기초 강의가 끝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번 주에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